각 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주최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전직 법관들도 참여해 의견을 냈는데요. 사법부를 향한 쓴소리와 함께 대법관 증언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만이 이 제도 개선이 차분하게 논의되는 것이지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조치를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국 방문도 함께 하시고.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 문제를 콕 집었습니다.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김선수 전 대법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했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진행과 특검의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일부 법관들의 내란 관련 형사사건이 이해하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민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여겨달라고 제언했습니다. 현 1심 재판부는 정말 이 재판에 집중된 국민적인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방식에 대해선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예외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권익위원장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왔고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재판에 도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다수 고발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과 관련해 아시겠지만 관련 고발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일부는 수사 4부와 수사 3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고발된 사건이 워낙 많다며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고 윤석열 내란 재판 배당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인 조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해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현 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한창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처분 시기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 이후 진전된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도가 없었던 걸로 봐서는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추가 보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이 기소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맡은 일은 큰 지장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의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두 차례 모여 논의하고도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했던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법원 공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냈을 당시보다 이번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입장을 낸 안건 찬성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각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6시간 만에 내린 결론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당초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원 행정처의 설명을 듣다 현장에서 안건이 올라오고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겁니다. 의안 1번은 전담재판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안 2번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다수결로 통과된 건 2번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안건 투표에 참여한 법관은 90명 전후였는데 이 안건엔 79명만 참여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 이후 열린 임시회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관 대표들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재판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결국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또한 당시 회의는 온라인으로만 모두 발언조차 없이 진행됐는데 오늘 회의에선 의장이 법원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남겼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우려 입장을 내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없던 걸로 기억한다며 전반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례적인 대법원의 재판 속도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사법 불신을 부른 판단엔 침묵하고 그 후폭풍으로 현실화된 입법 과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 사법부는 그때마다 재판 독립을 논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내란 이후 유독 말을 아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선 거듭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석 달 만에 다시 대법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앞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의 주요 안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법관을 둬 앞으로의 내란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꾸려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역시 더디게 진행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아직 가담자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법부조차 이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이제 사건을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 사법부에 명운이 걸려 있다. 그렇지만 법원행정처는 위헌성 문제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사법부 외부에서 판사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법원장들이 취합해서 회의에 들고 들어간 법원 내부 의견도 법원행정처와 비슷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에 사법부 불신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이 담길지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만 담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직접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헌법학계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능하고 법안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법꼼수를 부리며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는 있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은 먼저 사후적으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진행 중인 재판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와 무작위 배당 원칙이 손상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법률에 따라 소년 재판부 같은 특별 재판부들이 운영되고 있고 친위 쿠데타 성격을 지닌 12.3 내란 사태를 일반적인 사건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범재판소와 비슷하단 겁니다. 다음은 전담재판부에 참여할 법관 인사를 사법부 밖에서 관여하는 문제입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와 판사회의, 법무부가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가 관여하는 게 적절한진 법무부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헌 논란 자체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 기술로 사법 절차마다 딴죽을 걸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한국 방문도 무효인 함께 하시고 영장에 의해서 또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불법을 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재판부에도 여러 차례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을 정지하고 검토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 진행되던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다른 내란 외환 사건 재판도 줄줄이 멈춰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들이 판사 추천 과정이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문제를 따져보기로 한다면 역시 그동안 재판은 멈춥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소원도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만에 하나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오늘도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국 1심 재판이 올해를 넘기게 됐는데요.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충분했을까요? 유서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요새화한 관저에서 버티다 결국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원래 올해 8월까지였습니다. 친위 쿠데타 시도라는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자연스레 그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내란 사건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날짜 대신 시간을 써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열면서 늘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조차 밝히지 않으며 증인 수십 명을 부르는 등
이른바 침대 축구 같은 변론 전략을 들고 나왔지만 재판부는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출석했던 증인이 또 법정에 나오게 되고 신문 일정도 길어지자 사과가 반복됐습니다. 곽종훈 씨, 아이고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훨씬 늦게 시작한 김건희 씨 재판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원은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 측을 독촉하며 내년 1월까지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 의견 원래 저 방첩사 부분은 오늘까지는 밝혀주셔야죠.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이게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미 한 2주 정도 전에 말씀드렸던 거라서. 하지만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진 뒤였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야당과 사법부가 위헌 논란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그동안 불신을 초래한 건 조희대 사법부라며 사법개혁을 반대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이 침해된다고 반박했고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기현 판사 술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꼼수석방,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 사법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러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까지 열며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시켰고 각급 법원장들도 내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걱정과 우려를 안다면서도 본인이 초래한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의 반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사법부의 저항에도 예정된 시간표대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